자, 다음은 케플러 법칙 해볼게요. 제 케플러 법칙은 되게 유명한 작가분 조진호 작가님의 이 책을 읽으면서 아마 우리가 수업을 정리했던 것 같은데, 그 책을 쭉 읽어보면 케플러가 케플러가 얼마나 많은 그런 고민과 계산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수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세 개의 이제 결론을 내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그게 뭔지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으로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고정관념도 다 없애고 자기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만 객관적으로 해석하다 보니 나타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타난 사실들이 우리가 기존에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걸 좀 많이 벗어났죠. 일단 태양주위를 도는 이런 행성들이 원동이 아니고 타원 궤도로 움직였고요. 그리고 태양이 타원의 중심도 아니었습니다.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다른 곳. 이게 지금이야 보니까 그게 이제 일장의 타원의 두 초점 중 하나라는 걸 나중에 알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얘가 빠르게 일정하지 않다, 등속 운동하지 않더라. 라는 것까지.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알게 된 가장 첫 번째 케플러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실제로 케플러 2법칙이 1법칙보다 먼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이런 내용이었죠. 만약에 어떤 행성이 여기 A 위치에 있다가 B 위치에 가면 그때 태양과 함께 휩쓸고 간 거리, 이 넓이를 말하면 이 넓이에 해당하는 만큼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비례해서. 다시 말하면 그럼 똑같이 만약에 C가 여기 있고요, D가 여기 있다. 그럼 C에서 D에서 갈 때도 똑같은 시간이 걸릴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 거리는 똑같거든요. 이 거리나 다 타원의 4분의 1 거리인데, 근데 넓이가 얼마큼 되냐면 넓이가 이만큼이겠죠. 이 넓이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요만큼 차이 나요. 요거 두 배만큼 차이 나요. 결국에 A에서 B로 갈 때랑 C에서 D로 갈 때 시간이 다르다. 다시 말하면 이쪽이 빠르고 이쪽이 느리다. 그래서 가까운 쪽이 빠르고 느린 쪽이 느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정확히 넓이에 비례한다더라. 그래서 이 넓이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한 뭐 예를 들면 이 정도쯤 된다고 치면, 이렇게 만약에 D 프라임이 있을 때 A에서 B로 갈 때랑 C에서 D 프라임까지 갈 때 시간이 같다면, 아니 넓이가 같다면 걸린 시간도 같다더라.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장 먼저 케플러가 얘기했고요. 그 다음 이제 타원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 꼭 알아주시고, 그래서 이쪽이 빠르고 이쪽이 느리다. 그러니까 여기 거리에 비례하겠죠. 여기 만약에 거리가 1이고 여기 거리가 한 4라고 해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여기가 1이면 좀 이상하다. 4는 3이라고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는다면 여기 속도가 만약에 V면 여기 속도 D에서의 속도는 3분의 1 V. 그래야 면적 속도가 정확히 같게 나올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얘를 다른 말로 하면 반지름,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곱하기 V가 일정하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수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3법칙은 나중에 이제 이걸로 같이 할 건데, 나중에 뉴턴이 자기 이론으로 한다면 만율력 법칙이에요. 힘은 C R 제곱분의 M. 이거를 확인하는 차원으로 케플러 3법칙을 썼다고 했어요. 실제 뉴턴은 타원 운동을 분석을 했지만 지금 우리 수준에서 타원을 다루는 건 좀 어려워서 이걸 조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조금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양이 여기 있고요. 지구가 돌아요. 근데 원도 온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등속으로 움직일게요. 사실 이게 반지름이 알이 일정한 원동이면 등속 원동 맞아요. 왜냐하면 거리가 똑같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 반지름 거리가 안 바뀔 거고요. 원동이니까.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만큼 가야 넓이도 똑같아요. 그래서 원동일 땐 등속이 맞는데, 그러니까 좀 이제 쉽게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얘가 등속 원동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요. 다시 말하면 구심력 역할을 하는 애가 필요합니다.
안쪽을 잡아주는 그게 지금 뉴턴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건 만유 인력이야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질량이 여기 있는 지구가 질량이 스몰 m이라고 한다면 이에 작용하는 가속도는 구심 가속도가 필요하고 원동하니까 r분의 v 제곱이 필요하고 이게 누구 때문이냐면 지구 중력 때문이다. 태양과 지구 사이의 중력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가 태양, 얘가 지구고. 자, 그러면 이제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하고 간단하게 이제 계산만 해봅시다. 그러면 m 이렇게 삭제되고요. 결국 r도 하나 없어질 거고 남는 거는 v 제곱은 g m r분의 1 이제 이런 꼴이죠. 네, 이런 거 관계 있습니다. v는 그리고 저 속도는 뭐랑 관련했냐면 주기 동안에 얼만큼 움직였냐인데 딱 원주만큼 움직인 거죠. 케플러 3법칙이 뭐랑 관련된 거냐면 이제 반지름, 이제 엄밀히 말하면 반지름이라기보다는 저기 정반경인데 뭐 정반경에도 그 단반경에든 비율은 20묘리에 비례하니까 생각 없이 얘기를 하자면 결국 반지름과 관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지름과 주기성의 관계거든요. 그럼 태양에서 가까운 애랑 태양에서 먼 애랑 도는데 한 바퀴 돌 때 걸린 시간이 다를 텐데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관련된 공식이에요. 관계식.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보면 그래서 우리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케플러 3법칙은 이 r과 t에 관련된 관계식을 찾고 싶은 거니까 v 대신에 이제 이거를 나타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v 대신 저걸 써보면 t 제곱분의 4파이 제곱 r 제곱은 g m r분의 1이겠네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r의 3승 r을 왼쪽으로 넘기면 4파이 제곱분의 gm t의 제곱 이런 꼴이 나오네요. 이제 그게 그 유명한 케플러 3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냥 케플러 3법칙.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등속 원동이랑 케플러 관련된 법칙 문제를 따로 문제 영상을 만들 테니까 그거 보면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